남편과도 많이 싸울 수가 있어요. 이제 네가 휴가를 내라, 네가 회식을 가지 마라. 뭐 저도 친정어머니가 와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200만 원씩 늘 매달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지금 육아휴직에 복직일 예정이다. 혹은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내 직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아니면 지금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바꿔보고자 고민 중이시다 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고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시죠. 일단 신혼 기간을 거쳐서 아이가 나오게 되면은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보통 회사들이 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아빠가 쓰든지 엄마가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아이 케어를 엄마나 아빠, 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케어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육아휴직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기까지 그 어느 시기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조금 틀리지만 일정 시기까지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요. 그 시기까지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요? 일단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아이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것까지 바라진 않고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학원 등하교 정도를 누구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까지를 그 보호자가 있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언제로 볼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고 아무튼 그 일정 시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아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호자의 관심과 그 다음에 보호, 사랑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혼자서 뭔가를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이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일정 시기까지는 아이들은 보호자의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에게 쏟을 시간이 부족하죠.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직장에. 그럼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들여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에게 드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 이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에게 드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왜 퇴사를 했냐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아이들 케어와 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 퇴사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선 제가 이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직장은 그래도 좀 복지제도가 좋은 대기업에 속했고 그리고 은행원들은 서비스직에 가깝죠. 그래서 은행 내 직원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성비를 딱 따져봤을 때 여자 직원들이 좀 꽤 많은 편이고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 리더들도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은행 내 워킹맘들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이들 케어와 일을 어떻게 병행했는지를 늘 물어봤는데요. 그분들한테 들었던 말들 그리고 제 직장 동료 혹은 제 동기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을 종합하면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이. 그것을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보호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드리는 경우예요.
잠시 일을 중단하신 프리랜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들은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직장에서 정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거지 일을 이렇게 중단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보호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조금 힘든 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친지들에게 부탁하는 경우인데요. 친지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즉 아이들의 조부모님이 되시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 먹거리나 아이들 케어 모든 면에서 워킹맘이 솔직히 안심이 됩니다. 심지어 직장은 회식이나 모임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이 굉장히 적고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근무 시간이 끝나고 회식이 꽤 있는 편이고, 번개식으로의 회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갑작스러운 회식이 잡혀도 조부모님들은 솔직히 다 이해를 해주시죠. 근데 만약에 입주 시터나 종이 시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솔직히 갑작스러운 회식 이런 거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더해서 집안일까지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모든 면에서 맞벌이 부부, 특히 워킹맘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는 겁니다. 제가 은행에서 여자 선배님들, 여자 본부장님들, 여자 지점장님들 이제 굉장히 은행 내에서 성공하신 여성 리더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 즉 자녀들 케어를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이 친정엄마 혹은 시어머니가 키워주셨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제 입행 동기들 경우에도 여자 동기들이 있죠. 이 여자 동기들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여자 동기들도 거의 80%, 90% 정도 가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조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길 때 단점은 일단 조부모님들의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까지만 이게 가능한데, 이제 건강이란 게 하루아침에 급격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는 걸 보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자녀된 입장으로서요. 그리고 또 조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또 아이를 봐달라고 하냐 하시는 조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조부모님들에게 막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보호자를 대신한 누군가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죠.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모님은 종이 시터 아니면 입주 시터를 고용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케어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이모님들이 해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기간에 가 있는 시간, 유치원을 가 있거나 뭐 학교를 가 있거나 어린이집을 가 있거나 이런 시간 동안에 집안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 입주 도우미들을 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기간에 가 있는 동안에는 살림을 부탁드리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킹맘이 집에 돌아와서 크게 집안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온전히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제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의 월급 수준만큼은 고스란히 시터 이모님들에게, 그것도 진짜 영수증 같은 거 하나 안 남는 현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만 입주 도우미들을 고용할 때는 조금 안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고 아니면 종이 시터를 고용하고 CCTV 같은 거를 이제 달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집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경우는 조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기간이 꽤 오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부모가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돌봄 교실 등에 좀 오래 있고 시간제 시터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부부의 협동심이 정말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부가 집안 살림도 같이 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같이 돌보고 이걸 이제 여자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듭니다. 자, 부부 중에 한쪽이 공무원이나 선생님 이렇게 해서 공기업에 조금 근무를 한다. 그래서 조금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적다고 하면 조금은 이런 부담이 덜할 수는 있는데 둘 다 사기업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이게 각자 역할을 맡은 시간이 거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 빠듯하게 짜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수록 열이 나고 이런 경우요. 아니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유치원에 등원을 못하는 경우,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확진자가 나왔다, 아니면 밀접 접촉자가 있다. 짜져 있는 스케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남편과도 많이 싸울 수가 있어요. 이제 네가 휴가를 내라, 네가 회식을 가지 마라, 뭐 네가 지금 당장 뛰어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싸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협동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이제 저녁 7시, 8시까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손만 씻고 이제 제 저녁은 거의 서서 후루룩 마시다시피 이제 먹어요. 아니면 컵라면 같은 걸 이렇게 대충 먹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나는 이제 은행의 어떤 언니 같은 경우에는 맥주 한 캔을 그냥 딱 따가지고 그게 저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하면서 그걸 훌쩍훌쩍 마시면서 일을 한다고 언니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맥주를 먹으면 약간 포만감이 있죠. 그래서 살도 빼고 뭐 좋다 이렇게 그 언니는 말했던 거가 지금 생각이 좀 나거든요. 아무튼 집에 돌아와서 손 씻고 대충 후루룩 라면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숙제 봐주고 뭐 집 정리하고 내일 등교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후딱 지나가요. 그 2-3시간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하루 중에 2-3시간에 저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쳐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들 숙제부터 집안일까지 하니까 이제 늘 예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아니면 집이 더럽다 하면은 이렇게 청소기도 돌려주는 정도였는데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등원줌이나 애들 숙제는 결국에는 엄마 몫이 돼요. 이제 애들 숙제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아빠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빠들이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애 숙제를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오는 말이 애가 지금 어린데 무슨 숙제 무슨 공부야, 그냥 건강하게 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야,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이제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숙제들이 있고 또 컴퓨터로 하는 숙제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생이고 하면은 컴퓨터로 뭔가를 문제를 풀고 하는 거일 때는 그래도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뭐 컴퓨터를 켜거나 뭐 조작을 하거나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 할 때 부모가 좀 옆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저는 워킹맘인 동안에 늘 시간에 쫓기고 직장에서는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아이들 케어도 늘 성에 앉아서 늘 불만족스러운, 좀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봐주시는 2번 유형과 4번 유형 시간제 시터를 고용하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 했던 이 4번 유형으로 보호자의 시간을 운영하다가 결국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서 현타가 왔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점점 신경을 쓰고 싶어서 결국 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워킹맘으로 살아봐서 그 기간 동안에 느꼈던 거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팁 아닌 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팁을 드릴 수 있는 입장,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느꼈던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긴다면 용돈은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
제 은행 동기들이, 여자 동기들이 꽤 있는데 친정 엄마와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정에 따라서 틀리지만 다들 용돈을 꽤 이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조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친정어머니가 와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200만 원씩 늘 매달 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조부모님들과 마찰이 적고 조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 조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노후에 손자를 봐주시면서 용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쁘고, 제 자식들에게 도움을 줘서도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 입장에서도 친정 엄마에게 남편 눈치 안 보고 용돈을 좀 두둑히 드릴 수도 있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또 조부모님과 마찰 혹은 조부모님들의 불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조금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사는 건데, 이제 같이 성인들이 사는데 그런 게 안 생긴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용돈을 잘 챙겨드리면 그런 게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조부모님들께 아이들이 돌봐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런 시그널들은 충분히 보내야 된다. 그게 이제 용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 씀씀이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한밤중이라도 아이들 케어를 부탁할 수 있는 친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자,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어릴수록 더 그런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는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 이거는 어릴수록 진짜 그렇거든요. 갑자기 열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다, 아니면은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못 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열이 잘 나요. 이제 면역력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는 한 5살까지는 수시로 그냥 열이 났던 것 같고,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지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일 생기면 그냥 휴가 쓰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실 거예요. 생활할 때 휴가는 미리 말을 해야지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거. 당장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저 못 나가요, 휴가 쓸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에티켓에 조금 어긋나잖아요. 그렇게 통보식으로 연락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못 가면 내일은 누군가는 대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가 좀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동료든 아니면 상관이 되든 상관없어요. 지위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쓰려면 사실 미리 이제 말을 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는 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다 지방에 거주를 하시고 서울에는 사실 친지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이 굉장히 코로나가 좀 심한 지역인데, 그런데 노인분들이니까 이제 코로나가 심한 지역으로 와가지고 아이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하기가 엄두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날에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반차를 어쩔 수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전에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저의 보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도 하루씩 이틀씩 정말 자주 휴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동료들과 팀장님, 지점장님이 이해를 해주셨는데, 동료들 중에서 선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제가 좀 연차가 있다 보니까 제 후배들도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 선배들보다 이 후배들 보기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이제 후배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을 주고 좀 든든한 선배이고
잖아요, 모두들.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특히 결혼을 안 한 후배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늘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맞벌이 부부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힘들어서 포기를 한 거지만 아무튼 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워킹맘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퇴사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